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8%에서 2.6%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 그대로 3.8%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한은금융통화위원회는 이번 달 기준금리를 6개월째 동결하고 대신 중소기업 자금 공급을 위해 총액 한도 대출을 9조 원에서 12조 원으로 늘렸습니다. 현호섭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창조경제의 기반인 중소기업도 선별화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벤처기업 육성의 경우 창업 단계뿐만 아니라 투자금의 회수와 재도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2주 만에 한경 밀레니엄 포럼 연사로 나선 현호섭 부총리는 중소기업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소기업 내에서도 좀 이 선별화가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하고 또 중소기업 내에서의 구조조정도 좀 병행이 될 필요가 있다. 창조경제의 기반인 중소기업도 무분별한 지원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퍼주기식 지원이 오히려 창조경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경계감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동안 벤처기업 육성 초점이 창업에만 맞춰져 있었다면 앞으로는 투자금의 회수와 재도전으로도 관심을 확대해야 한다며 단계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벤처는 주로 창업에 굉장히 포커스를 둬서 정책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창업이 회수하고 또 재도전이라는 그런 각 단계마다에도 우리가 상당한 지원 내지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M&A 매칭 펀드와 코넥스를 강화하고 재도전의 걸림돌들을 하나하나 제거할 계획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은 실천 과정에서 이해 집단 간 갈등은 최소화하면서 그동안 세입 세출 과정에서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해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경 규모를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현 부총리는 잠재 성장률 훼손을 막기 위해 선도적인 정책으로 박근혜 정부의 공약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경제TV 최진욱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내부에서 자산 매입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서서히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경기 부양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다우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오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적 완화 지속이냐 축소냐. 양적 완화를 둘러싼 논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도 치열했습니다. 지난달 FOMC 이사록을 보면 일부 정책위원들은 고용시장 전망이 기대대로 확고하게 개선되면 다음 몇 차례 회의에 걸쳐 채권 매입 속도를 늦추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준의 양적 완화 조치가 금융시장을 왜곡하고 물가 상승 위험을 촉발하는 등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장 양적 완화 규모가 조기 축소되거나 종료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여전히 지배적입니다. 12명의 FOMC 정책위원 가운데 과반수 이상이 양적 완화의 혜택이 비용보다 크며 그에 따른 비용과 리스크도 관리 가능한 것으로 보고 매입 규모를 줄이는 데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데니스 로카트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회의록 공개와 맞물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동시장이 다시 둔화세를 보여 현재 연준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를 검토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벤 버냉키 의장은 지난주 연설에서 미국 경제가 나아지긴 했지만 연준의 목표만큼 성장세를 확보하지는 못했다며 양적 완화 조기 축소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전해 연준이 경기 부양 기조를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는 의견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미국의 실업률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지만 신규 일자리 창출이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경제활동 참가율도 지난 1979년 5월 이후 34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하는 등 고용시장에 빨간불이 켜진 점도 연준이 양적 완화를 쉽게 끝내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연준의 돈풀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안도감이 번지면서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14,800선까지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웠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도 1% 넘게 오르며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유럽 증시도 독일과 프랑스 증시가 2% 안팎 오르는 등 한 달 새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이처럼 환호성을 질렀지만 월가 전문가들은 연준 내부에서 양적 완화 축소 주장이 비교적 강하게 나옴에 따라 연준의 중차대한 통화정책 터닝포인트가 연내 가시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TV 오상혁입니다. 셀트리온이 또 한 번 실적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회사 측은 바이오시밀러 사업의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해명했는데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 금융감독원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지난해 매출은 338억 원, 영업손실은 223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실적 발표를 전후해 주가는 이미 9거래일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만 주가는 13% 이상 빠졌습니다. 셀트리온 측은 항체 의약품 바이오시밀러 산업의 특수성으로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쪽에 대한 논란이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이거는 그 항체 의약품 바이오시밀러 산업의 이 특수성이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각국 규제기관으로부터 이제 허가 절차를 받고 있는데 특히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유럽 의약품청인 EMA 허가를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EMA 허가를 받게 되면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항체 바이오시밀러 업황의 특수성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항체 의약품은 재고를 만들어놔야 판매 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고 승인 절차만 6개월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평균 9개월에서 10개월가량의 제품 재고를 쌓아야 하는 산업 특수성에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 제품 대부분을 재고로 쌓아두고 있는 상황. 재고 자산은 지난해에만 3천억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잇따른 실적 논란에 휩싸인 셀트리온. 증권 전문가들은 바이오시밀러 최대 시장인 유럽에서 판매 승인이 난다면 모든 의혹이 해결될 것이라며 주가는 6월 이후 승인 여부에 따른 움직임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영우입니다. 어제 농협은행의 인터넷 뱅킹 서비스가 또다시 중단됐습니다. 말로만 개선한다고 했지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이근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국민과 고객 여러분이 바라는 방향으로 노역금융이 변하는 모습을 가시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쏟아 다하겠습니다. 신충식 농협은행장의 취임 일성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0일 전산장애에 이어 불과 20일 만에 또다시 인터넷 뱅킹이 중단되면서 농협의 전산 사고는 이번이 무려 세 번째입니다. 부품 결함이 원인이라고는 하지만 점검과 비상 대응이 미비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게다가 농협은 지난달 전산장애 사태 이후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한 다른 시중은행과 달리 여전히 두 개의 망을 함께 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똑같은 해킹 피해를 또다시 당할 수도 있었던 셈입니다. 워낙 이제 점포 수가 많다 보니까 이제 예산도 뭐 수천억이 들어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차피 이거를 한꺼번에 하면 좋겠지만은 저희들이 경영 상황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수익을 내서 뭐 조합도 지원하고 그 남은 걸 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여의치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전산 사고로 농협의 신뢰도는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왜 농협만 그러나 다른 은행으로 옮겨야 하나? 사건이 발생하고 SNS에는 인터넷 뱅킹 마비로 불편을 겪은 이용자들의 불만이 쇄도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런데도 농협 측은 다음 날 오전까지 이렇다 할 사과문 하나 게시하지 않았습니다. 복구하는데 무려 3시간 반이나 걸렸지만 오히려 서버에 거래가 쌓여 강제로 해소시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외부 문제로 떠넘겼습니다. 농협은행 전산 시스템을 특별검사 중인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고 내용까지 면밀히 살피겠다는 계획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조차 제대로 고치지 못하는 농협의 태도에 이용자들의 불안감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영입니다. 현대중공업이 5일 메이저 세브론사와 19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2천억 원 규모의 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 하역 설비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수주로 현대중공업은 올해 해양사업 부문 목표 60억 달러 가운데 85%의 수주 실적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